주먹을 쥐고 사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자비는 두 주먹을 펴고 깨어나는 것과 같다. 주먹을 펴면 훨씬 많은 일이 일어난다. 고집스럽게 주먹을 쥐고 있으면 고착되기 쉽다. 그런데도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것, 특히 우리가 움켜쥔 것을 탓한다.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중국의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원숭이들을 잡기 위해 덫을 놓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먼저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큼 코코넛에 구멍을 낸 후 속을 파낸다. 속이 빈 코코넛 안에 쌀을 넣고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놓는다. 곧 배고픈 원숭이가 쌀 냄새를 맡고 코코넛 구멍에 손을 집어넣는다. 하지만 원숭이는 쌀을 움켜쥔 손을 코코넛 구멍에서 빼내지 못한다. 쌀을 움켜쥔 주먹을 펴지 않는 한 원숭이는 자신이 만든 감옥의 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덫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원숭이가 허기에 굴복해서 구멍에 손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던져준다.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우리에게 쌀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주먹을 펴지 못하는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와 나 사이에 팽팽하게 늘어난 고무줄처럼 자리하던 거부감이 드디어 이해됐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갈구가 나의 쌀이었음을, 내가 주먹을 꽉 쥘수록 사랑과 인정을 얻을 가능성이 줄어듦을 깨달은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어머니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먹을 쥔 채 살았다. 덫에 걸린 원숭이, 쌀을 놓지 않으려는 원숭이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후 나는 마음의 주먹을 폈다. 덕분에 이제는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갈망하는 중요한 것을 내려놓음이 수능의 진정한 과제임을 겸허히 깨닫게 되었다. 먹을 것은 어디에나 있지만 허기를 느낀 순간 고집스러운 원숭이에게는 다른 먹거리가 전혀 없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계속 살아가려면 원숭이는 쌀을 놔야 한다. 사랑을 향한 우리의 여정도 다르지 않다. 한창 사랑에 목마를 때는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고집스럽게 사랑에 집착한다. 하지만 우리가 미치도록 갈망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삶은 펼쳐진다. 어디에나 사랑은 있기 때문이다. 표현과 관계의 책임. 내면의 진정한 책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기꺼이 표현하려는 의지다. 이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상대방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런 의지도 없이 관계에 임하면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한다. 사랑은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만 실제로 세상 속에서 펼쳐진다.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관계에 임하면, 즉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기가 되면 타인들도 그들의 사랑에 따라 행동해서 한계를 초월할 기회를 얻는다. 스스로를 드러낼 기회를 얻는 것이다.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에서 불평등과 불균형을 무의식적으로 자초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의 상처나 좌절, 혼란이나 의문을 드러내면 관계의 반복적인 양상을 끊을 기회를 얻는다. 상대에게 반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핵심은 흔히 사랑과 관련이 있으며, 사랑은 타성에 젖은 낡은 행위를 중단시킨다. 여름날 우리는 숨 턱턱 막히는 어떤 틀에 갇힌 채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를 계속 달릴 수도 있다.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버드나무가 몸통을 드러내는 걸 보고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말할 기회가 없잖아. 나도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았어. 라고 소리치기 전에는 침묵을 깨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묻기 전에는 계속 그럴 것이다. 우리는 상대가 내 고통을 알아채고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좌절하고 상처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한다며 상대의 한계를 규정짓는 행위에 불과하다. 두려움이나 상처를 드러내기 두려워하면 사랑에 따라 살아갈 수 없다. 서로가 진실한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내면의 삶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여는 것뿐이다. 파커 파머의 이 지혜로운 말은 내면 깊은 곳에 가 닿으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중요한 것을 느낄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눈을 뜨고 눈꺼풀을 들어 올려야만 무언가를 볼 수 있듯이 장애물을 걷어내야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삶의 본질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내면의 삶을 성숙시킨다는 것은 가장 깊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과 같다. 벽을 무너뜨리고 가장 깊은 마음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둘러싼 타인들의 심연까지 경험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내면성과 단절된 사람은 자신의 것은 비천하고 지루하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불평한다. 자신의 내면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깊이 열려야 한다. 깊이 열려야 깊이 보인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숙시키지 않으면 어떤 위대한 존재의 내면도 이해하지 못한다.